우선 그 미국의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조금 이제 그 영어화도 같이 쓰고 이제 함축하기보다는 내용을 좀 더 소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신범철 교수라든지 여러 사람이 이제 우리 통일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요약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영어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뭐 다 아시지만 조금 더 참고될까 싶어서 쭉 이제 읽으면서 제가 좀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우선 그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이제 뭐 두드러지는 것은 뭐 이미 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 이 힘에 의한 그 안보 그것을 가장 이제 중시하는 힘에 의한 평화의 보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적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경쟁자로서.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제 뭐 미국이 이제 뭐 중국하고의 그런 중국의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좋아하고 그 다음에 평화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희망한다. 이번 분명히 경쟁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중에 핵태세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제는 신냉전의 시작을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사실은 저쪽하고 경쟁적인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걸 사실 경쟁 관계다 또는 경쟁자다라고 규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 경쟁자로 지목한 것이 이 국가안보 전략에서 가장 강조한 사항이 아닌가. 그다음 국가안보 전략에서 보니까 조금 그 priority actions라고 그래서 이제 액션이라는 것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당히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두리뭉실하게는 방향만 제시했는데 실천 과제도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시행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쭉 이제 그 열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목할 거는 이제 그 인도 퍼시픽이라는 용어인데요. 사실 이게 제가 뭐 어떤 그 해양전략연구소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 일본에서 먼저 썼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점점 이제 이 한국 왔을 때도 사용을 했고 사용을 하면서 이제 중국 포위 전략을 그 분명히 하고 있는 용어가 아닌가. 사실 이제 뭐 인도 옛날 도상 아태 지역을 아시아 퍼시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도 퍼시픽이라고 딱 보면은 바로 이제 그 미국의 전략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이미 상당히 구현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뭐 호주, 인도의 역할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미국에 있어서 한국의 비중, 역할이 크지 않을 수가 있다. 아태 지역을 했을 때는 동북아가 이제 사실은 이제 세력 경쟁의 핵심인데 지금 인도 퍼시픽이라고 보면 이제 중국의 모든 이제 이 변방 지역 림랜드에서 전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상충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그 제가 이제 뭐 이 7페이지에 써놨습니다만은 17번이나 이제 북한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는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에 대한 그 자존심이 걸린 것 같아요. 북한 문제는 어떻게든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 국가 전략은 이제 제가 좀 봤는데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매티스라는 사람이 본인이 거의 스스로 아마 뭐 가까운 참모한테 이렇게 조언을 받았겠지만 거의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분량 자체도 굉장히 줄었지만 상당히 좀 체계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 매티스 이분이 상당히 독서를 많이 하고 이제 뭐 병사부터 이제 올라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양한 지식이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좀 제도권 속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그에 비하면 아무래도 이제 행동 위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그 내용 자체가 옛날 QDR이나 또 그 전에 어떤 이런 군사 전략 또는 국방 전략, 국가 국방 전략하고는 조금 이제
이 내용의 함축성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덜 이제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1개의 이제 국방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뭐 4가지 접근 관 그건 또 설명도 없이 간단하게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가장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아마 전략적으로는 예측 가능하지만 이 작전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해야 된다. 근데 큰 목표나 미국의 방향은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사람한테 식별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제 이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그런 기습적인 또 창의적인 그런 것을 이제 좀 이제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는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방부 내의 개혁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뭐 국방부에 노상 이제 그 제기되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전투 위주가 아니지 않느냐, 행정 위주 아니냐, 뭐 또는 너무 뭐 결심 단계가 많지 않느냐, 또 뭐 집중과 뭐 분산이 안 되냐 이런 부분 국방부 내의 효율성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핵태세 검토서 NPR인데 우리와 관련이 있는 것은 뭐 NPR에서도 보시면 이제는 그 옛날에는 이건 오바마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진 부분입니다. 오바마는 핵 없는 세상, 핵무기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뭐 NPR의 내용이 사실은 뭐 별로 없는 거죠. 뭐 그리고 앞에 이제 뭐 좀 이제 그 안보 환경에 대한 걸 많이 썼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 모든 뭐 우리 전략 문서나 이런 게 안보 환경에 관한 부분이 너무 앞에 강조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할 때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공부할 때 사실은 어떤 내와 경쟁되는 누가 이렇게 공부할까 저렇게 공부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한 건 아니거든요. 내만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완전히 이제 어떤 전략적인 주도성을 못 갖는 이유가 안보 환경을 먼저 설명을 하고 미국이 이렇고 중국이 어떻고 뭐 북한이 이렇고 한 다음에 우린 이래 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객체가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 나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하더라. 조금 조정하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번에 이제 NPR이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 정책 전략이 뭐냐 하는 걸 1, 2장에서 바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 우리 이렇게 간다. 요 부분은 이제 공개된 건 굉장히 짧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상당히 비밀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 부분은 양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tailored strategy와 flexible capability라고 해서 그러면 미국 전략의 핵심은 그 상황에 맞도록 그 전략을 적응해서 만들겠다는 것이고 능력은 다양한 능력을 갖겠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방부차관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비판하는 게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용어가 맞느냐.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억제 전략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고 쓰는 거는 미국이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맞추어진 거를 우리가 또 맞추었다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건 주체성이 없는 단어다. 저는 항상 비판하건데 우리의 핵억제 전략이 뭐냐? 명칭이나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미국 의존 전략이다. 이것도 좋습니다. 뭐 미국 의존 전략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핵억제 전략 이름이 없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잖아. 맞춤형 억제 그건 미국이 쓰는 용어거든요. 사실 이 테일러드 스트래티지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명사면 테일러드니까. 그래서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상황에 맞췄겠다 하는 건 뭐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신축적인 게 뭐 이제까지도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다양한 능력을 사용을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제가 강조되고 있는 거는 이전과 다르게 SLCM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이제 이 순항 미사일은 좀 이제 탑재 중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 소형화된 핵 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쏘겠다는 겁니다. 또는 배에서도 쏠 수 있겠죠. 뭐 배에서도 아마 순항 미사일을 쏜다면 굳이 SLCM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마 배에서도 그냥 수상하면서 쏠 수 있겠습니다만 잠수함은 워낙 그 은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형화된 핵무기를 정밀하게 이제 쏴서 이 뭐 딱 요구되는 표적만 이제 제거하겠다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상당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31년도부터인가 이제 전력화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좀 어렵겠지만 상당히 SLCM에 중점을 둘 것이고 저는 그 이전에라도 상당히 핵무기의 소형화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이 나름대로 공개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 미국의 그 전술 핵무기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현재 한 900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양하게 이제 B61 형태의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인데 그게 한 900발이 되고 지금 이제 뭐 유럽에 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180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50에서 200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사실 이제 본토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B61-12로 전부 만들어서 이제 480발 정도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480발이 아니라 완전 이제 정밀 유도 장치를 갖춘 그 핵무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거죠. 현재 갖고 있는 그것도 위력이 굉장히 다양하다. 제일 작은 위력이 0.3kton까지 있더라고요. 0.3kton.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개발한 게 이제 뭐 최고 낮은 게 15kton. 0.3kton이면 상당히 사실은 이제 뭐 정밀한 그런 타격이 가능한 그런 부수 피해가 없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SLCM이 전력화되기 이전에라도 북한은 미국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소형화된 그런 우리가 소위 지금까지 말하는 뭐 전술 핵무기, 소형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핵태세 보고서에서 상당히 제가 느낀 거는 미국이 눈치 보지 않는다. 눈치 보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간다. 우리 간다. 너가 뭐 알아서 적응하든지 해라.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이제 뭐 조금 추가한 게 미국의 확장 억제가 과연 그 기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좀 5가지 요소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핵전쟁에 연루되는 위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 연루되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한국의 가치가 있느냐? 그게 두 번째고. 그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핵전쟁 될지 않을까? 이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확장 억제 가장 그 고려할 부분이 다른 동맹국들은 한국이 핵 공격을 받았는데 미국이 확장 억제를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나토 국가도 야, 너 확장 억제 우리한테도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이 어떻게 할? 그다음에 미국의 국내적 요소가 어떨까? 이 5가지 요소를 제가 이제 봐서 제가 논문 쓴 걸 좀 요약을 그중에 일부를 발췌를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확장 억제를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동맹국에 대한 영향, 나토나 일본이나 뭐 호주나 필리핀이나 태국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 이외에는 미국 입장에서 확장 억제를 이행할 필요성이 높지는 않더라. 제가 그렇게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미국 입장에서 뭐 연루의 핵 위험이 한국 때문에 왜 핵전쟁에 이끌려 들어가느냐. 그리고 인도퍼시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가치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한국의 가치는 더욱더 떨어진다는 그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중적인 방어선을 치면은 좋지만 뭐 미국이 중국 포위를 위해서 매번마다 이중 포위를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일본만 해도 사실은 충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적인 여론도 사실은 과연 이제 한국이 핵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바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그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 전략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제가 YTN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요즘 이제 토론을 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서 의견이 갈리는 근본 이유가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했느냐 여기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당연히 그 적화 통일이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그게 왜 적화도 그 되냐 그게 그거는 그 체제 유지 목적 아니냐 이게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 유지니까
뭐 우리하고 직접 연관이 안 돼. 우리의 생존하고는 관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화하고 아직도 시간이 널널히 하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항상 느긋한 거죠. 그게 근거에 의한 분석이든 또는 뭐 자기 체면을 위한 생각이든 간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제가 양무진 교수 하기 전에 제가 양무진 교수한테 한번 한자고 기다리면서 물었습니다. 핵은 어떻게 하느냐? 핵을 개발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사실은 그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핵에 대해 전혀 연구하지 않아요. 한 발 떨어지면은 한반도 남북한이 다 간대요. 그거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핵 한 발이면 남북한이 다 초토화되는데 어떻게 그걸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재래식 전력으로 보복하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핵에 난리를 치느냐? 재래식 전력을 충분히 보복할 수 있다면. 그게는 사실은 회피하든 어쨌든 간에 핵 개발 목적에 대해서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국방 연구에 낸 뭐 나름대로 이제 뭐 그 보면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겁니다. 사실은 요즘은 텔레비전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뭐라 했습니다. 저 말고 적화통일 용어를 쓰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사실은. 이 적화통일 용어도 언제부터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사실은 좀 안 쓸라고 해요. 근데 자꾸 나오는데 뭐 왜냐면 이 분위기가 지금 적화통일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근데 전 한반도 공산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한 번도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그거를 포기한 적도 없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국민들은 야 그러면 왜 미국하고 북한하고 문제가 아니냐 핵은 왜 미국을 공격? 제가 체제 유지를 한다면 미국 공격할 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다. 체제 유지라는 것은 내 체제를 누가 짓밟을 때 내가 이제 가만 안 있겠다 하는 거니까 만약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하면 그거 초토화시키겠다. 그 정도 능력이면 충분히 체제 유지가 됩니다. 사실 인도, 파키스탄 또 ICBM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개발할 생각도 안 하고. 그거는 자기들만 방어니까. 왜 북한이 ICBM을 갖느냐? 그 자체가 이제 적화 통일이거든요. 왜 적화 통일하느냐? 아까 확장 억제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북한이 만약에 한국의 핵무기를 공격을 했다. 그럼 미국 확장 억제를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하겠다. 그럼 북한은 뭐라고 그랬으면 잘 아시겠지만 시애틀 초토화시키겠다. 미국이 어떻게 북한은 좋다. 우리 초토화시켜라. 좋아. 우리는 뭐 잃을 것도 없어. 초토화시켜. 그러나 시애틀은 초토화시키겠다.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문제는 평시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진짜 ICBM 능력 확실히 갖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해. 아니면 시애틀 초토화시킬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영옥 공사 그러더라고요. 제2의 키신저는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제2의 키신저. 북한의 전략이. 제2의 키신저는 반드시 제2의 키신저가 미국 대통령한테 나온다는 겁니다. 왜 한국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핵전쟁 위험에 연루되면 한국만 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미국을 한반도에 쫓아낸 다음에 뭐 핵 없는 한국을 뭐 통일하는 거에 이거 여반장 아니겠습니까? 뭐 핵으로 위협을 해도 되고 핵무기를 쏴도 되고 아니면 핵으로 위협하면서 재래식 공격을 가해도 되고 제가 식별한 거는 사실은 뭐 핵위협화해서 서울 공격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화학탄 쓰면 1군단 지역은 금방 그 초토화되고 그 다음에 1.3 문산 지역으로 들어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지역으로.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핵 전략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핵 대응 태세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뭐 미흡하고 사실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제 뭐 킬챙 해서 영어라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폼나게 이제 많이 회자되지만 그거 어떻게 이 표적을 갖겠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고체연료까지 가져버렸는데 뭘 어떻게 표적을 갖겠습니까? 30분이 아니라 30분도 사실은 뭐 안 되지만 그것도 어렵겠지만 30분 하면 뭐 합니까? 바로 이미 쏴버리는데 미사일 방어력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본이 팩3를 살 때 우리는 팩2를 샀고요. 일본이 SM3를 살 때 우리는 SM2를 샀습니다. 지금 이제 팩3로 이제 뭐 또다시 개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다 해봐야 8개 포대로 이제 사실은 그게 사실은 그게 사실은 그게 8개 포대밖에 안, 지금까지는 사실 팩2가 전부 비행장 지키는 거였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팩2 있다 하면 그게 전부 뭐 대구나 뭐 대전이나 뭐 광주나 지키려고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팩3 갖고 뭐 어디에 배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지금 면허 생산을 해서 계속 늘리고 있다. 20여 개 포대가 되는 각 도시마다 다 배치해서 한번 각 도시마다 이제 하층 방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층 방어조차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한번 요격할 수 있는 게 사드 배치된 그 주변. LCM, MCM을 만드는데 그거의 사실 성능 부분이 아무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LCM, MCM의 성능이 과연 진짜 작전 환경에 부합되느냐 하는 부분도 진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그 무기 만드는 게 쉬우면 미국이 그렇게 힘들어서 그냥 80년대부터 만드는 게 사드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보겠습니까? 미국하고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해도 될 동 말도. 그럼 일본은 바보라서 전부 그거를 미국과 싸우겠습니까? 사실은 LCM, MCM의 기대도 많이하지만 그 진짜 요구 성능이 과연 작전 환경에 부합되는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군대에서 사실은 뭐 사후 관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북한의 핵무기가 터졌을 때 핵 상황 하에서 지상 작전 어떻게 수행할래? 공군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래? 해군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래? 연구하지 않습니다. 핵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핵 연구는. 지금 뭐 국방부에서 용역 과제 여러 가지 주지만 핵에 관한 연구는 하나도 안 합니다. 육군이고 뭐 어디 관해. 전부 다 그냥 재래식 계속 해오던 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마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뭐 북한이 평화공세를 할 것 같습니다. 그 평화공세의 목적이 무슨 남북 대화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핵이라는 이 의제 자체를 이제 숨기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그냥 뭐 이 핵 갖고 둘이 싸우다가 이제 남북 교류 무슨 뭡니까 이제 뭐 이산가족 상봉 뭐 이거 일려가면 이제 북한 핵은 이제 사라지고 자는 원래 핵 갖고 있는 놈이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연합 훈련을 해서 한번 북한의 의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상당히 좀 우리가 계속 끌려갈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은 저는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도대체 남북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비핵화를 한다는 것이냐.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렇게 하면 그다음 요게 되고 요게 되면 요래 되고 요래 되고 자 남북 대화를 했다. 다음 단계 어떻게 뭘로 비핵화까지 연결하냐. 남북 대화가 있고 비핵화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 지금은 아마 무조건 해서 미국 대화 주선하면 끝나는 걸로 아는 것 같아요. 미국 대화 주선한다고 어떻게 비핵화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미국 대화는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사실. 미국 대화는 뭐 하겠습니까? 북한은 너 철수해.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자 미국은 북한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네 뭐 지금까지 핵 갖고 있는 거 그걸 가져라. 응? 그 대신 ICBM 능력 다 제거해라. 그러니까 한국 공격하는 능력은 갖고 미국 공격하는 능력을 갖지 않고 그 대신에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 조건 아니겠습니까? 서로 어떻게 타협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빼고 미국과 북한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주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위험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 주선한다고 해서 비핵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게 다라면 그렇게 뭐 애써서 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남북 대화, 그 다음 뭐 어떤 단계, 이렇게 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저는 국민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거, 현 대통령이. 그래야, 그래, 뭐, 김영철이 좀 껄끄럽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말이지, 확실히 책임자하고 또 대화해야지. 이 국민도 수긍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이제 한미동맹은 뭐,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2의 키신저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 주한미군 철수를 노상 주장하는 이 도우 밴도 같은 사람은 항상 그런 얘기야. 미국은 큰 나라다. 한국이 있고 없고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그렇게 목을 매냐.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떻고 안 철수하면 어떠냐. 한국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그게 도우 밴도가 하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란 큰 나라가 한국이 없다고 해서 뭐가 그리 문제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부자가 되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그래 뭐 내 자회사 중에 하나 부도나서 없어지는 거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처럼 전략적으로 미국한테 중요한 나라도 미국을 그냥 딱 끌어안기 위해서 진짜 뭐 온갖 그냥 수상이 말입니다. 골프장에 교태도 부리고 다 하는데 우리가 저렇게 뻣뻣하게 했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 옵션인데 우리 전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우리 어제 이상희 의장님께서도 이제 The Darkest Hour이라는 영화를 봤다는데 그 처칠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군사적 옵션은 사실은 뭐 여기 계시는 분 저하고 동의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안 하려고 그러면 하도록 부추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북한 비핵화는 제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전부 국민들이 대포 떨어지면 다 죽는 줄 알아요. 제가 노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안 죽습니다. 대포가 이게 빌딩 못 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장사점포 나오면 서울이 초토화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군사적 옵션에 대해 진짜 토론을 해야 돼. 당연히 리스크도 있겠지만 이거 말고 뭐가 있느냐. 사실은 94년도에 없애버렸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리스크가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 공격 당하는 것보다 낫고 핵에 굴복을 해서 북한한테 항복하는 거 낫지 않느냐는 거죠. 이 최악보다 나은 차악을 선택을 해야지 최상은 없어요 이미.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토론을 각자 좀 많이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들,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하는데요. 이 한비자 글에 보면 어떤 임금이 이 화가한테 이런 묻습니다. 너 그림은 제일 어려운 게 뭐고 제일 쉬운 게 뭐냐? 화가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게요. 그게 강아지 그리는 겁니다. 왜? 제일 쉬운 건 귀신입니다. 왜? 아니 강아지는 이놈의 전부 사람들이 보니까 무슨 조금만 뭐 잘못 그려도 야 인마 강아지 턱이가 그렇게 기나 뭐 코가 그래 생겼나 이제 시비를 거는데 귀신은 아무렇게나 그려도 아무도 시비 못 건다는 거죠. 귀신 본 놈이 없으니까. 우리 토론장에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일본, 북한을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귀신처럼 그리기 쉽다는 그런 생각이 없을까요? 전부 다가 미국 가서 한두 사람 만나고 나서는 미국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사실은 미국의 공식 문서가 어느 정도 큰 방향은 제시해 주지만 뭐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 뭐 제시한다고 볼 수 없고 제가 옛날 이제 공부할 때 미국의 외교 정책을 consistent inconsistency라는 그걸 한번 들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일관적인 비일관성이다. 그러니까 비일관성으로 점철돼 있다는 거죠. 뭐 이거 지켜주다 하다가 안 지켜주고 뭐 철수 안 한다 하다가 철수하고 이게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 나라가 어떻게 모든 걸 지키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뭐 지휘관 하실 때 그 밑에 병사들 하나하나 약속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사실은 뭐 이런 요소들 저는 100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큰 참고로 좀 하는 정도에 끝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이제 북한 핵에 대해서 진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잘 알지만 이제 문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 사실을 많이 전파를 하느냐. 이제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해봐야 소용없고 내 가족 또는 내 친구한테 진짜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알려서 진짜 우리 국민들이 이 북한 핵 그로부터의 생존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갖는 것과 같은 그런 절박감과 어떤 합리적인 그런 생각 이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간이 주어서 좀 발표드렸는데 조금 건방진 그런 발언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